1971년 11월 4대 핵공장 추진 계획의 좌초 후 상공부의 오원철 차관보와 청와대 김정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새 접근법을 보고했습니다. 수요가 제한된 무기 전문의 군 공창보다는 병기 생산을 겸하는 민수용 기계 부품 공장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모든 무기는 분해하면 부품이므로 부품을 생산하면 된다. 2. 병기는 100분의 1mm의 정밀도가 필요하므로 그를 목표로 한다. 3. 국내 기업에게 이 부품을 나눠 생산하도록 독려한다. 4. 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공업과 기술 및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방위산업은 정부의 국방산업이나 민간 군수공장이 아니라 민간의 중화학공업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는 중화학공업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려면 4, 5년이 좋게 걸린다는 점을 불만스러워해서 중화공업화와 연관시키지 말고 2, 3년 내에 건설하기를 원했으나 오원철은 4, 5년 정도 중화공업화를 추진한 후에는 유사시 공장마다 민수부문 능력을 방산부문으로 전용할 수 있어서 대량 공급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오원철을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에 임명하여 중화공업화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중화공업화에 대한 대통령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국산 병기 개발 계획을 즉시 실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관심사가 워낙 방위산업에 있었으므로 오원철은 우선 국산 병기 제조 업무부터 추진했습니다. 사업명은 번개사업이라 정했습니다. 1차 시제품은 한 달 좀 넘는 12월 30일까지, 2차 시제품은 이듬해 1972년 1월에서 3월에 완료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사업을 번개처럼 추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원철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1971년 12월 말까지 개인 화기인 카빈 소총 및 소구경포 60mm 박격포를 제작했습니다. 청계천에서 철물상을 뒤져 특수강을 구해서 카빈, M19, M4 기관총, 60mm 박격포 등 8종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12월 14일 부산 총포청에서 박 대통령 입회하에 발사 시험을 가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중구경 및 대구경 105mm 화포의 시제품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협조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병기 개발을 추진해가자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병기 개발에 부정적이었으나 1972년 1월 7일 하딘 단장의 팀을 파견해서 설계 도면을 포함한 각종 기술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협조를 받아 1972년 4월 보병 제26사단에서 국산 병기 제2차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1972년 2월에는 방위산업을 담당할 민간 29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주요한 기계기업이 망라되었는데 이 업체들이 각기 생산한 것을 조합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완성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한편 1972년 1월에 국방부 방위산업국장에 민간기업 신진자동차의 이사를 기용 발령하였고 2월에는 ADD 소장인 군장성이 건강상 문제로 물러나자 민간인인 키스트의 신문택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키스트 연구자들이 ADD 무기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 출신자들이 방위 산업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국산 무기 제작에 막 착수한 1971년 12월 박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듬해 2월 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서울을 거쳐서 방문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미국이 거절 통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서울을 거쳐서 간다면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상징적 제스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미국이 거절하였고 이는 박정희에게 다시금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국의 안보 위기를 알리는 조치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 1년간 군 당국과 기업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시사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배치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무기 부품은 100분의 1mm의 초정밀도가 필요한데 소재가 불량하고 가공의 정밀도도 미흡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1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등 중화공업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소 10년의 투자 시간이 필요한 중화공업화를 위해서는 박정희의 계속 집권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삼선개헌으로 계속적인 집권 의지를 드러내 보인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자신의 종신 집권이 가능한 유신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유신체제는 대의제의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준전시체제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아무런 정치적 간섭이나 반대 없이 중화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는 중화공업화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